저희 오늘 비상교육 마멘토 인스타에서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 맞춤 수학 공부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아이 수학 공부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이들 수학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대략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아이들 먼저 수학 공부 플랜을 짜려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 가늠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거를 집에서 엄마표로 셀프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그 실력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교과서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오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 기억해 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아직 습관이 덜 잡혀있는 친구들은 많이 못 기억해 와요. 그런 게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를 보고 어느 단원들이 뭐 중간 또는 뭐 마무리가 됐을 때 뭐 여기서 너 어떤 거 배웠어? 뭐 이런 그림 보면서 너 이거 이런 걸로 학교 선생님이랑 어떤 얘기 나눴어? 모듬에서 어떤 활동했어? 이런 등의 질문을 하면서 아이는 얼마나 대답을 잘 해내는지, 그리고 교과서 단원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좀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원 끝에 보면 뭐 놀이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단원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했을 때 여기 안 했어. 그럼 이걸 엄마랑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교과서 복습하는 그런 계기도 삼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개념 설명을 아이가 잘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요거의 양을 보면 상중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너무 상중하 이러니까 아이들을 서열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객관적인 그런 수학 실력이나 위치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이후에 수학을 잘하는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이의 그 현재 모습을 판단하고 우리가 딱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구멍이나 이런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찾아내서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산 실력이에요. 사실 초등학교는 전체 과정 안에서 연산이 굉장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산에서 아이들이 학기 내용을 잘 못 쫓아가거나 실수가 많거나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린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기 학년 학기 이상의 연산을 소화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상위권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학년 학기뿐만이 아니라 이전 학년에서도 연산 학습이 잘 완성돼서 오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전 학년의 연산도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해당 학기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해당 학기 문제집들을 좀 높게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설정해서 문제집들을 이제 잡아서 하실 수 있게끔 상중하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문제집 정답률이에요. 가장 어머님들께서 쉽게 판단하시기 좋은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단원마다 있는 그런 단원평가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50%, 60%?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안 되면 사실은 기본적인 학습이 다시 필요하긴 해요. 뭐 개념이든 기본 문제집 복습을 다시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한 한 90%에서 조금 더 낮게 잡은 80% 이상의 성취도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조금 학기의 단원을 잘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초등학교 문제집은 다 맞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개념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는데 문제를 푸는 그 눈치로
좀 정답을 잘 맞춘 친구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들어가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좀 쉬운 문제집, 예를 들어 정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진짜 개념을 이해하고 푼 건지 궁금해요. 그러면 좀 쉬운 문제 아무거나 골라서 아이가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수학 학습량으로 아이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되게 문제도 빨리 풀고 많은 학습량을 소화하긴 해요. 그리고 아직 공부에 많은 노출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의 학습량에도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기준을 삼아서 봤을 때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분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근데 그 30분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이 30분은 아이가 혼자서 온전히 학습에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 2학년 친구들이 완전히 아무런 그 제재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중을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4학년 친구들은 뭐 1시간씩 두세 번. 근데 이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보통 5, 6학년 때부터는 학습을 많이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신경을 쓰는 편이잖아요.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뭐 대여섯 시간까지도 수학 학습에 할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학원을 다니면서 수학을 하는 친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수학 학습에 이제 할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대략적인 기준을 삼으시면서 우리 아이 지금 학습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각 학년 군별로 아이들의 어떤 실력을 점검해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마다 어떤 플랜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가, 상중하 중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가요? 하위권 아이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들을 많이 만져보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교구 같은 걸 같이 겸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 2학년 친구들이 하는 것이 이제 뭐 입체도형이다. 그러면 입체도형을 그냥 보지 않고 둥근 기둥은 그냥 앞으로만 잘 굴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만져보고 굴려보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교구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연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1, 2학년이에요. 수학은 어쨌든 수를 가지고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수나 연산에 대해서 이미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일단 그런 두려움은 아이들 실력 향상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해서 일단 그걸 제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연산 학습에 많은 비중을 일단 가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3, 4학년 때는 분수라든지 평면도형 이런 개념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에 듣고 뭐 선분의 개념은 두 점을 잇는 고든 선이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노출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문제집에 이런 개념 설명 읽어봐라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해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수학 동화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수학 동화는 스토리를 일단 재밌게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좀 쉽게 읽혀지고 거부감은 좀 덜하죠. 문제집에 써있는 그 개념들을 막 나열한 거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는 요새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단위 길이 이렇게 치시면 단위 길이로 이제 볼만한 뭐 만화 영상이든 뭐 EBS에서 만들었던 영상이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 6학년 친구들은 사실 이제 구멍이 어디서부터 났겠죠. 그래서 5, 6학년에 이제 뭔가 어려움이 발생을 한 건데 일단 그 구멍부터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5, 6학년 학습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5, 6학년이 기본적인 학습을 하긴 하되 빨리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찾는 것부터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3학년 거 심화를 전혀 안 해봤다. 그러면 3학년 거 심화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보시거나 또는
사실은 5, 6학년 과정 중에서 특히나 뭐 도형 단원이 안 된다. 그럼 도형 단원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3, 4학년 것부터 사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런 것들의 단원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복습을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위권, 한용 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위권 친구들은 이제 개념이 완전히 안 돼 있다 이렇게보다는 개념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놓치거나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걸 응용 문제에 활용하는 것들이 좀 아쉽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1, 2학년 수준에 나오는 기본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반복하는 거는 약간 문제를 훈련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중위권 친구들이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응용이나 약간 심화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 하 정도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의 경험들을 자꾸 갖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기본만 많이 풀면 우리가 응용을 되게 잘 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경험도 되게 필요한 거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풀었던 문제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물어보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3, 4학년 친구들은 중위권 같은 경우 모든 단원에 해당하는 성취도가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취약한 성취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나 연산이 약한 친구들은 뭐 세 자리수 단원의 뭐 수나 이제 연산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하는데 이게 단원별로 복습이 들어가시면 좋아요. 기본으로 만약 문제집을 풀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단계 이제 높여서 이제 이런 응용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들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학습을 할 때 이제 그냥 전부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분수를 어려워했다라고 하면 이런 앞부분에 기본 문제는 안 풀리시는 거예요. 풀리지 말고 뒷부분에 이제 유형부터 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답률이 뭐 60% 나온다. 그러면 앞에 다시 기본부터 기본 개념 설명되어 있는 부분부터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부터는 오답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틀린 유형을 반복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 5, 6학년 때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해주시는데 전부 다 하지 않고 그 단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그래도 두세 문제 보통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똑같이 보인다. 그럼 그런 걸 찾아서 오답 노트에 하는 거죠. 너무 많이 하기보다 일주일에 뭐 처음에는 2문제, 뭐 점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은 하루에 1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오답 노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단원이 끝나고 다음 단원 진행을 할 때 그때 그 오답 노트에 옮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개념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때 놓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문제를 사실 좀 잘 풀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만 또는 결과적인 설명만 기억을 하고 실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체크하는 부분에 대한 학습을 좀 비중 있게 가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잘하니까 심화 문제 많이 풀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등 때 아이들이 자칫 이렇게 잘하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쪽으로 가게 되면 개념에 대한 중요도를 놓치고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습관이 6년 내내 몸에 배어 있으면 중등 때부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 아이들이 개념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내가 개념을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렸을 때 되게 잘하다가도 얘가 왜 중등 때 성적이 안 나오지? 또는 고등 때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개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먼저 말로 물어볼 수 있어요. 성분이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직류면체가 뭐야? 이런 식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을 때 아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말로 이제 묻고 답하는 것도 해보시면 좋고요. 마인드맵 같이 그 단원에서 일단 아이가 생각나는 거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먼저 단어를 쭉 나열하면서 뽑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개념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멋진 마인드맵이 아니더라도 써보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제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나 또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설명해 보자라고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게 하고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게 시키는 거죠. 보통 아이들이 그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를 때 아이들 보통 앞에 가서 이렇게 다시 자기 개념 설명 읽어보고 이런 습관이 잡힌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자기주도 그 습관이 잘 잡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 설명하다가 이제 잘 모르면은 같이 앞에 돌아가서 그 부분이 어디 나왔는지 개념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학 실력이 좋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나 그런 것들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데요. 어려운 문제 아이들 이제 할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여쭤보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러면 심한 문제에도 딱 정해진 시간을 주고 아이가 학습을 하게 해야 되느냐. 근데 심한 문제를 처음에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많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다 단련이 되어야 그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점점 속도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 2학년 또는 3, 4학년 때까지도 충분한 일단 시간을 주시다가 점점 그 심화의 정답률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시간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빠르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습관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오답을 정리하기 이제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답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5, 6학년 친구들이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오답 노트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도 사실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